안녕하십니까.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지적인 대화를 위한 인문학이 상당히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철학, 문학, 인문학을 포함하는 종교를 포함하는 상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는 여행 인문학이라는 책도 여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인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본 필자가 쓴 책이 곧 출간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지적인 대화를 위한 상식 차원에서의 지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편입니다. 지적인 대화를 위한 인문학 차원에서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수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생산수단에 의해서 생산수단의 독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지배하는 지배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생산 구조라는 것이,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것이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A는 지배자로 대변되는 계층을 의미하고요, B는 피지배자로 대변되는 상징 인물을 얘기를 했었죠. A가 얘기를 합니다. 불만이 많은 B에게, 굼시렁거리는 B에게 A가 B를 가까이 불러서 B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난 사실은 신이야. 그 말을 듣고 난 피지배 계급인 B는 이후 열심히 일을 했다. A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번졌다.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A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B는 아무런 불만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신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지배자는 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대 노예 사회는 종교를 통해서 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막을 내렸다, 말씀 올렸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서 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공고히 하면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죠.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영토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서 토지 소유나 영토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토지 영토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산수단. 생산수단을 누가 쥐고 흔드느냐, 누가 쥐고 흔드는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느냐의 정당성. 그 정당성을 바로 종교에서 찾았던 사회가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서 고대 노예제 사회는 구체적으로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 혹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고대 이집트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재정일치의 사회들을 말합니다. 재정일치의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중세 봉건 사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는 4세기부터 14세기 무렵까지 약 1000년 정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년 정도. 4세기부터 약 14세기 무렵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 고대 노예 사회에서도 보았듯이 인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불공평한 것이었습니다. 불공평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서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문화와 종교의 뿌리가 무엇인가? 문화와 종교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문화와 종교 그것은 문화 종교의 뿌리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레니즘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될 것이고 또 그 하나의 뿌리인 헬레니즘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도 시간을 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냐면은 근대와 현대의 역사는 서구 중심의 역사였으며 근현대식의 동양은 항상 지배를 받았고 교화돼야 하는 식민지의 입장에 서구 사회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사를 이해하려면은 특히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서구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서구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문화의 종교의 바탕에 있는 헬레니즘과 헬레니즘에 대해서까지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인 대화를 위한 지적인 대화를 위한 인문학 지식을 활용해서 쓴 책이 본인의 책이 곧 출간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행 인문학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될 것인데 여행하는 관광 명소라든가 발로 밟고 다니면서 뛴 그 여정 하나하나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미술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한국사, 세계사를 포괄하는 역사학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건축사학적인 차원에서 도 해석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여행하는 노정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인들과의 수단은 항상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를 이 통섭의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학문, 전문화된 지식의 시대는 가고 이제 학문과 학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통섭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통섭의 사회, 학문과 학문을 연계시키고 융합시키는 이런 통섭의 사회에서의 통섭의 사회에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통섭이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자면 consilience, C-O-N-S-I-L-I-E-N-C, 통섭, 지식의 대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con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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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lience. 포물선 발음법이죠. consilience, consilience, accent on I, C-O-N-S-I-L-I-E-N-C, consilience. 지식의 대통합의 시대, 바로 우리가 놓여 있는 현주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세기가 지난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고 하면 21세기 오늘날의 세기는 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 허물기가 바로 키워드인 것입니다. 경계 허물기.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컨사일런스란 그 저서가 있습니다. 학문 간의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책이죠. 학문 간의 교류와 소통. 학문 간의 교류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오늘날의 문제는 어떤 그 한 분야의 전문 분야의 지식 가지고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복잡계의 수준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어느 문제도 단순하게 뭐 이거 하면서 행정학으로 아니면 경제학으로 혹은 정치학으로 아니면은 미술사학으로 아니면은 사회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실마리조차도 잡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것이 역시 그저 자연과학과 공학, 자연과학이 공학을 만나면은 그 마치 날개를 단 듯한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요. 로봇공학이 바로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공학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역시 곤충을 연구해서 그것을 역시 우리 인간 사회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예로서 카바시스템즈의 노봇 창고 관리 시스템을 인수해서 아마존 물류센터에 도입한 건데요. 이곳엔 수천 대의 로봇이 충돌 없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공학자들은 곤충을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현대 사회는 지식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이제 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 독서를 통해서 전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